윤석열이가 그러니까 얘는 내가 보기에 용기란 건 뭔지 아세요? 내가 이윤정한테 잘못을 했어요. 그러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사과부터 하는 거예요. 보통 사람 관계가 그래요. 그러면 상대방이 묻죠. 연애하는 관계라면. 뭘 잘못했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아까 네가 쓰던 음식 그 숟가락 내가 뺏어가지고 그걸로 먹어서 네가 더럽게 생각한 거에 미안해라고 디테일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사과예요. 사과의 기본. 근데 남자들 중에 상당수 꼰대들이 그게 안 돼. 아 그냥 미안해. 아, 그냥- 뭐가 미안한데? 아 그냥 미안해. 구체적으로 얘기해봐. 이러면서 싸우는 거죠. 그 윤석열이 그거잖아요. 사실은 윤석열한테 누군가 코치했다고 봅니다. 여기서 전면적으로 납작 엎드리면 지지층 빠진다. 대한민국의 세상에 못난 극우들이 윤석열 지지 처리한다. 그러니까 시종일관 내 지지층을 향해서 가라. 요거 메시지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딱 그거야. 내 국정 방향은 맞았어. 다만 소통이 부족했어. 그러니까 나온 보도가 그거죠. 도어스태핑 제기할까 말까. 별 미친. 야. 저는 지금 푸나님께서 윤석열의 마음을 되게 착하게 표현해 주신 거라고 생각을 진짜 하고요. 너무 예, 착하게. 예, 너무 착하게 표현해 주신 것 같고요. 그럼 나쁘게 표현해봐요. 되게 나쁘게 표현하면 뭐야, 야, 내가 100석 이상 만들어줬잖아. 그리고 내가 이렇게 28번인가 민생 토론회 하면서 했는데 이건 다 공무원들 일을 못해서 그런 거야. 공무원 기강 잡고. 뭐 한동훈 이 새끼가 좀 잘못해가지고 또 내가 150석 얻을 수 있는 거를 그냥 동훈 이 새끼가 그냥 그리고 더 제가 오늘 그 윤석열의 국정연설을 보면서 국무회의에서 하는 얘기를 보면서 가장 열받았던 게 뭐냐면 야 나는 잘했는데 니네 국민들이 그지 같아가지고 그지여가지고 못 받아 먹은 거 아니야 몰랐던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뉘앙스를 얘기하더라고. 저 거기서 완전 빡쳐가지고 이제 오늘 내가 산을 가서 야 하여튼 보자 뭐 이제가 이거 벼루 같다니까요. 그렇군요. 예. 너무 착하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아유, 반성하셔야 아유, 돼요. 깊은 분석 감사합니다. 내가 미처 몰랐는데 난 성선설을 주장하는 사람이야. 아이고. 아니 그 그치.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이제 그냥 모두 발언 형태로 이제 얘기를 했었잖아요. 솔직히 저는 기자회견은 그래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번에 총선이 본인들이 100석이 넘었다 하더라도 민심이 이런 식으로까지 거세게 지난 지선과 달라지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대선과 달라지는 거에 대해서는 좀 대통령이 양방향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의 기자들의 질문을 받지 않을까. 근데 또 안 받을 거라는 예상은 또 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내가 잘못했다, 민심에 더 경청하겠다라는 게 그냥 프롬프트 보고 그냥 읽는 겁니다. 써준 거 보고 그냥 읽은 거에 불과하거든요. 이 사람은 정말 바뀌지 않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보면서 아 22대 국회도 정말 우리가 200석이 넘지 못했잖아요. 정말 어렵겠구나라는 생각이 또 그러니까 들었습니다. 그거죠. 저쪽 머릿속에서는 개헌 조지선 넘겼으니 사실상 우리가 이긴 거야. 그죠. 걔네들 200석도 안 갖고 있는데 뭘 할 수 있겠어. 이 대가리만 돌아갔다고 봐. 오늘 그 국무회의에서 한 얘기 중에 가장 많이 나왔던 얘기가 뭐냐면 충분히 엄청나게 근데 그게 모든 게 자기 성과입니다. 뭐 예를 들면 내가 높았던 집값을 내렸어. 그런데 아주 세밀하게 섬세하게 좀 보진 못한 것 같아. 약간 이런 멘트들. 그리고 어떤 얘기를 했냐면 뭐 주식시장을 부흥시키기 위해서 내가 여러 가지 뭐 밸류 같은 걸 뭔가 했는데 주식시장에 접근하기도 어려운 서민들의 삶에 대한 배려가 없었다. 뭐 주식시장은 뭐 있는 사람들만 주식합니까? 그러니까 니네들이 나는 충분히 엄청나게 베풀었는데 니네가 아직 나를 몰라서 못 받아서 아니면 니네가 그만한 그릇이 안 돼서 못 받아 먹은 거지 난 충분히 잘했어. 이게 오늘 메시지였다니까요. 윤석열 마음속에 들어가 계시는구만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이 사람이 이런 거 있잖아요. 윤석열은 반성해야 돼라고 생각하는 게 상식선이잖아요. 상식선. 근데 윤석열은 그게 안 되니까 지금까지 망했던 거예요. 근데 반성도 사실 망한 거지. 그러면 지금부터는요. 탄핵 가는 거야. 어떻게? 국민의힘에서 지금 윤석열에 동조하지 않는 사람들 이 뭐 어제 그 JTBC 그 보도에 보면 있잖아요. 40명한테 전화했어. 차상병 특검 어떻게 할래요? 그랬더니 20명이 아직 정하지 못했다. 반대가 아니라 정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 나오잖아요. 가능합니다. 가능한 정도가 아니에요. 이미 언론상에 드러난 사람만 4명이에요. 4명만 더 꼬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법야권이 192석입니다. 지금 언론 속에 말씀 주신 것처럼 4명이 드러나 있죠. 그러면은 지금 4석만 더 이탈자가 나오면은 윤석열 탄핵 그냥 가는 겁니다. 예. 네. 자,
어쨌건 저는 이게 윤석열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이봉규 TV만 보니까 새날을 안 보니까 이래. 국정 동력을 잃었다는 건요. 이를테면 자동차가 있는데 지금 기름 주유를 못해서 못 움직이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얘네는 뭐냐면 2년 동안은 참자 우리가. 국민의힘 윤석열은 다음 22대 총선에서 우리가 승리를 과반을 채운 다음에 윤석열이 하고 싶은 거 우리 성열이 하고 싶은 거 다 해. 이 계획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계획이 끝나서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집권하는 대통령이 임기를 채운다고 해도 과반을 못 넘긴 상태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진짜 윤석열이 정말 모르는 건지 아니면 술이 덜 깨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중에 결정적인 게 뭐였냐면 어제 한덕수 총리에게 뭐 공직기강을 점검해라고 했죠. 한덕수 사임한 거 모르나 봐요. 모르고 불러가지고 그런 얘기 한 게 아닌가. 술이 덜 깼는지. 아니 난 나갈 사람인데 그거 저 이 새끼 그 진짜 나이도 어린 놈 새끼 뭐 그러지 않았을까요? 네, 진짜. 야 어쨌건 그 국정 동력을 잃었다는 것을 못 느끼나 봐요. 진짜 이런 건 맞는 것 같아요. 우리 며칠 전에 새날에서도 방송을 했지만 외신에서도 뭐 뉴욕타임즈, AP통신, 프랑스 AFP통신에서도 지금 윤석열의 탄핵을 언급하고 있고요. 레임덕은 아주 쉽게 여러 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알아야 되는데 외신도 그러니까 한국에 와 있는 그 외신 기자가 쓴 것이 아니고 해외에 있는 진짜 외신에서 쓴 거거든요. 그런데 오로지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만 네. 이 사실에 대해서 정말 모르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국민의 심판을 제대로 받아야지만 정신 차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국무회의 때 모두 발언도 그렇지만 실제로 이제 공론화되고 있는 게 여러 가지 안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풀 거냐. 대표적인 게 임기 단축안이에요. 실제로 보수 정당이라고 하는 개혁신당에서부터 이 얘기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임기 단축하자.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조롱인데요. 윤석열이 임기 단축하는 게 한국 정치의 발전이고 이게 유일한 업적일 수 있다. 좀 애매하긴 한데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런 게 있어. 2년도 못 참겠다는 거야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게 지금 민심을 우리가 분석을 할 때 어떤 언론이 그런 헤드라인을 비슷하게 썼거든요. 민심의 절묘한 선택 뭐냐면 200석이 넘으면 바로 탄핵하자는 소리가 나올까 봐 윤석열한테 사람 될 기회는 한 8석을 더 줌으로써 준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길래 아 님이 내가 지금 저 개혁신당이 말하는 건 저거는 2년 더 하고 4년 중임제 개헌을 해서 그거를 만들어 놓으면 역사의 업적을 남기는 거다. 근데 그 뒤에 뉘앙스가 있는 거예요. 처벌받지 않는 조건이 들어가는 거예요, 나중에.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되잖아요. 아, 그럼요. 윤석열과 김건희 등이 해놓은 그 폐악질에 대한 사법처리는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국민이 바라는 게 뭡니까? 3년 못 기다린다. 그리고 우리가 보고 싶은 거는 윤석열과 김건희가 은팔찌차고 공동 호텔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립호텔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거 두 개 다 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허락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방향성은 윤석열을 임기를 줄이고 본인 스스로 결단해야 되잖아요. 그거는. 왜냐하면 대통령한테 개헌 발의권이 있잖아요. 문재인 정부 때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 하나 했는데 국회가 읽어보지도 않으면서 그냥 폐기됐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이 개헌을 발의해서 국회가 받아가지고 4년 중임제를 개헌해야 돼. 이 헌법이 87년 때 만들어진 거예요. 87년에 태어난 사람들이 지금 몇 살쯤 됐을까요? 40살 넘었을걸? 40살은 안 돼. 아직 안 됐습니까? 30대 후반 대략 그 정도 예. 돼가잖아요. 그래서 4년 중임제로 바꾸는 과정에 윤석열이 이걸 할 수 있겠느냐. 이거는 지금 당장은 나는 임기 채울 거야 할 수 있지만 이게 굉장히 묵혀지면 나중에 이제 이걸로 이제 각종 음모론 등장하면서 이제 내각 책임제 개헌 어쩌고 계속 그렇게 흘러가긴 할 텐데 나는 내 관점은 그런 거예요. 윤석열이 이재명 대표를 대통령 2번 하게 만들 수도 있겠다. 응원합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이거를 개헌을 하면 본인은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네, 헌법 그렇죠. 제 네. 128조 2항에 따르면은요. 본인이 그때 당시 개헌하면 그 당시 대통령은 이거에 대해서 효력이 없다라고 예. 나와 있습니다. 윤석열 개헌 하기 바랍니다. 지금 저거 공론화 될 겁니다. 계속해서. 그럼요. 임기 단축 문제가 물론 윤석열이 선택 사항인데 전제 조건 분명히 있어요. 사법 처리 안 받게 해줄 테니까 1년 덜 하고 물러나서 개헌하고 나가.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그런데 4년 중임제 얘기는 이재명 대표가 대선 후보였을 때 당시에 본인이 직접 얘기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직 대통령은 이게 적용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대통령일 때 적용이 된다 하더라도 그 내 임기를 1년으로 줄이고 나는 4년만 하겠다 이렇게 말한 바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건 전 별로네요.
설명하셨으면 아니 좋겠네요. 왜냐하면은 그 4년 중임제에 대한 필요성 그리고 우리 선거가 지선이 2년 뒤에 있고 1년 뒤에 다시 대선이 있고 다시 뭐 우리가 이제 1년 뒤에 또 다시 총선이 있고 이렇게 복잡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그것을 뭐 제가 지금 다 설명드리지 않는 다른 걸 다 포함했을 때 이재명 그때 당시 대선 후보도 4년 중임제에 대해서 계속 얘기한 바가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고 있는 게 대연정이에요. 대연정. 저거는 한겨레에서 성한영 선임 기자가 주장하던데 대연정이요. 이게 이제 최근에 나왔던 김부겸 총리설 그 맥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윤석열이 이걸 이겨 나가려면 민주당 사람들을 대거 장관 등으로 기용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가능성이 있겠어요? 일단 윤석열이 못 받을 가능성이 없고요. 아니 기자들의 질문도 못 받는 사람이 어떻게 대연정을 받겠습니까? 네. 우리도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대연정이 성사되면 두 정당 지지자들의 상대 정당에 대한 증오가 많이 줄어들 것입니다. 이거는 내가 봤을 때는 한겨레도 보면 상당히 보수화되어 있는 거죠. 민심은 있잖아요. 국민의힘이나 윤석열과 연정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또 민주당 일각에서 협치 이야기 나오는 것도 웃기는 것은 뭐냐면 이것은 정권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부도 아니야. 그러니까 얘는 빠른 시일 안에 치워라예요. 그쵸. 민심이. 근데 거기 가서 민주당 국회의원들이나 정치인들이 장관을 하고 있을까요? 이게 현실 가능한 이야기야? 그러니까 머리는 없고 자리에 욕심이 있는 사람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들어갈 이제 국무총리나 이런 사람들 장관들은 그 같이 수장될 수장조 아니겠습니까? 누가 지금 거기 들어가려고 하겠습니까? 역사가 예를 들면 거악에 대해서 역사가 거악과 누가 악수하라 그래. 거악을 물리치라고 하지. 무슨 그게 무슨 그래서 뭐 정치에 뭐가 좋아진다고? 저는요. 뭐 결과론적인 이야기지만 8석이 모자란 것이 오히려 대한민국 역사 발전시킬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지금 새날 방송이 정말 국민들에게 정말 필요한 방송이겠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들게 되는 게 이 칼럼을 보면서 설득력이 일부는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잘 모르시는 많은 국민들께서는 한겨레 이 칼럼을 보면서 동조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정말 우려를 가지면서 이 칼럼을 봤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아까 그 세구랑도 이게 나왔는데 법을 어긴 사람이 대통령이고 영부인이면은 세구랑 차고 들어가는 것은 우리 민심입니다. 그것을 보고자 하는 것이 민심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그 국민의힘뿐만 아니고 민주당 그 몇몇한테 권력을 줄 테니까 그냥 조용조용히 넘어가자. 그러면서 아주 좋게 포장을 하죠. 국민을 위해서 경제를 좋게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포장을 하는데 절대로 우리가 속아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 다시 맞죠,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있어요. 대한민국 국민 100%가 탄핵하라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선거라는 걸 합니다. 한 표라도 많은 사람이 이기는 걸로. 승자 덕식이라고는 하죠. 그래서 국민들이 무슨 소리냐면요. 진 쪽에 투표한 사람들은 사실 의사표현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이 선거제도 난 좋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현실 제도가 이런 상황이야. 야당이 압승을 했어요. 요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윤석열을 국민들 절대 다수는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표심이 내가 야당을 찍었어. 윤석열 심판 선거에. 그럼 표심은 뭐냐면 니들 뽑아줄 테니까 나 가서 윤석열 탄핵해. 이게 민심이라고 있는 게 정확히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쯤 시기가 보통 선거 같으면 야 대통령 도와줘야지 일하고 싶다는데 근데 이자는 대통령이 되는 순간부터 정반대 방향으로 갔단 말이에요. 부자 감세 집값 내렸다고? 그러면 정부세는 왜 깎아주냐 이 미친놈아. 이건 머릿속에 한번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아 얘는 대통령 자격이 없다고 국민들이 2년 만에 판단을 내리신 거예요. 그럼 민주당이 당장 탄핵이라는 이야기를 꺼내지는 못하더라도 방향성은 탄핵으로 가는 게 맞죠. 어처구니 없고요. 이게 뭐 여러 가지 지금 이런 거 있죠. 민주당이요. 민주당의 역사상 아니야. 대한민국 역사상 특정 정당의 평균 득표율이 50% 넘은 게 처음이에요 지금. 그럼요. 그건 물론 이제 야권 단일화 부분도 있었지만 50% 넘은 득표라는 게 민주당이 처음이라고요. 그런데 조선일보 등은 뭐 합니까? 국민의힘이 얻은 표도 만만치 않아. 지랄 유언병들 하고 있는데 그럼 투표를 왜 하냐? 그러면 진짜로 준연동형 제로 3,300명 채우지. 얻은 만큼. 그러니까 저는 이 시점에서
오늘 그 윤석열의 모두 발언을 보면서 민주당 내에서 뭐 협치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조용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아까 대연정 얘기 나왔을 때 저는 좀 소름 돋았던 게 지난번 한덕수 총리가 그 국무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노무현 대통령 전 대통령 때 마지막 국무총리였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국무총리는 인사청문회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만히 있어봐. 얘네가 이제 하다 대연정 핑계를 대고 인사청문회에서 자연스럽게 통과시킬 수 있는 민주당의 전 당대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소름이 돋더라고요. 민주당 대연정 저는 안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받으면 바보 되는 거고요. 그럼 받을 이유가 뭐 있어? 민주당은 안 절대로요. 받겠죠. 아니 그냥 민주당에서도 이제 일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하다가 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국민께서 50% 이상의 이제 민주진영에 투표를 해주셨는데 과반 넘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무슨 대연정을 얘기한다라고 한다면은 지금은 글쎄요 정무적인 감각이 없이 그냥 몇 번 떠들을 수는 있다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조금 시간 지나면 그거 언급도 못할 거라고 봅니다. 그 협치는요 이렇게 보면 돼. 윤석열이 황골탈퇴해서 말하자면 내가 항상 비유를 드린 게 그런 거야. 우리 국민 기본소득 합시다. 네. 25만 원. 오늘 또 사실상 반대했지. 반대했죠. 타령했습니다. 대놓고 반대했죠. 근데 그런 식으로 바뀌어가지고 이재명 대표를 막 만나고 검찰 수사도 막 야 김건희 수사해 이 방향성으로 갔을 때는요 이쪽에서 협치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랬을 때는 윤석열한테 탄핵시키지 말고 한번 기회를 줘보자라는 여론이 생겨요. 보수 쪽에서 그런 얘기가 나와. 이쪽에서 중도나 민주 쪽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반대로 갔을 때는 방향성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집권해가지고 2년 동안 국민이 바라는 반대쪽으로 갔잖아요. 그럼 당연히 반대쪽으로 가는 놈은 끌어당겨서 탄핵시켜버려야지. 지금 협치가 나오는 상황이 말이 안 되는 거 그거 말하는 사람 자체가 옛날 정치. 옛날 사람. 감을 많이 잃으신 상태에서 그냥 몇 번 언급했다고 봅니다. 자, 어쨌건 지금 민주당이 뭐 모르겠어요. 이거는 이제 정치 상황에 따라서 대입되는 여러 가지 전략들이 달라지겠지만 현재 방향성까지는 첫 단추를 놓는 윤석열이 낀 거예요. 나 잘못 없다. 좀 더 소통할게. 공무원이 못하고 공무원이. 방향성 여러 가지가 있죠. 탄핵 방향, 이쪽에 개헌 방향, 이쪽이 또 뭐 협치 방향이 있는데 탄핵 방향에 딱 쓴 거야. 가라 그래 열심히. 낭만시키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이 내가 그렇잖아요. 어제 방송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옛날 사고로 정치를 보는 사람들이 실제로 당선자 중에 믿는 걸 몇 번 봤어요. 줌 회의에 직접 들어가 봤다니까. 옛날하고 똑같네. 시대가 완전 바뀌었는데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바뀌게 되거나 당원들이 버릴 거예요. 허성무 전 창원시장 당선자시잖아요. 이분이 선거운동 때 수개월 동안 유튜브 선거운동을 했어요. 실시간 대화를 했다고. 그러니까 일반 당원과 지지자들의 민심을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진보적이에요. 소통 안 한 사람들이 저 모양 저꼴 나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새날 구독 타임이에요. 100만 가야죠. 진짜 100만이 코앞에 네. 있는데. 3명 모자르시다고요? 아니요. 2명이 2명. 2명인가요? 오늘도 난님 10년 전 약국에서 약 사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데 그때 TV에서 세월에 대한 언급을 하자 한 할머니가 대통령이 사고 냈냐며 왜 대통령한테 저러냐 저것들 다 빨갱이다 하니 약사님이 어르신 그렇게 생각하세요? 선노분이 저렇게 됐어도 그러실 거예요 하니 그 순간 부르르 몸을 떨더니 에이 그건 아니지 하면서 아이고. 나가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이재명 성남시장한테 당시 어떤 아주머니가 세월을 입은 지겹다고 할 때 했던 얘기랑 비슷한 거네요. 자, 감사합니다. 오늘 또 난님. 채널 구독이요. 지금 2분만 더 구독해 주시면 2만 명, 아니 2만 명이래시만. 내가 그 2만 명 남았다는 이야기를. 100만은요. 사실 내가 항상 하는 말이에요. 5만 대나 100만 대나 수익은 비슷해요. 근데 뭐냐면 약간 훈장 같은 거지. 니들 고생했구나라고 많은 사람들이 채워주는 약간 골드 버튼. 아니 들을 때 98만 유튜브 이렇게 얘기하는 거와 100만 유튜브 완전히 느낌이 틀리죠. 그러니까요. 구독 좀 부탁드려요. 다른 건 안 바래요. 자.